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트로이 라디오 스테이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가이드 지용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히토류가 어떻게 전 세계의 목줄을 죄고 있는지, 그 지독한 생산 과정과 첨단 무기의 심장이 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4편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수다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히토류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을 제외하고 히토류를 대규모로 공급해줄 국가는 기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잠시 전 세계 히토류를 생산하는 국가와 기업들의 현황을 볼까요? 2초간 정적, 그리고 2024년, 2025년 글로벌 생산량과 기업별 실적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중국 기업을 대체할 생산업자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세계 최대 히토류 기업은 중국의 북방히토, 차이나 노던 레어어스입니다. 2024년 중국 정부가 북방히토에 하달한 쿼터를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채굴 쿼터는 약 27만 톤, 재련 쿼터는 25.4만 톤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비중국 소재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은 미국의 MP 머티리얼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2024년 정광 생산량은 45,455톤으로 북방히토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수준이죠. 이나마도 전년 대비 9% 증가한 수치예요. 다만 자체 재련 시설을 통해 영구자석의 원료인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산화물을 1,294톤을 생성하며 수직 계열화에 첫 발을 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공정 최적화 비용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전년 대비 107% 급증했다는 점은 대량 생산 과정에서 여전히 기술적 난제가 있음을 반증합니다. 또 다른 기업은 호주의 라이나스입니다. 이 기업의 2024년 생산량은 5,655톤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말레이시아 공장의 방사성 폐기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칼굴리에 신규 크래킹 공장을 건설하는 등 공정 구조 개편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때문에 생산 원가가 증가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중국 이외의 히토류 생산업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히토류와 관련한 국제 정세도 우려스러워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리비기 기억나시죠? 이게 단순히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즉각 가동한 공고 61호. 이건 사실상 경제적 선전포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2026년 현재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자원 법률전입니다. 과거 2010년 생가코 열도 분쟁 때는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배를 안 띄우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아주 치밀하게 법제화된 시스템을 통해 상대를 압박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기 미니미스 룰입니다. 이 규칙이 왜 우리 기업들에게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느냐? 만약 우리 기업이 만든 정밀 모터에 중국산 히토류 성분이 가치 비중으로 단 0.1%만 포함되어 있다 해도 그 제품은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즉, 중국이 너희 제품 우리 허락 없이 일본과 같은 특정 국가에 팔지 마라고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죠. 이건 미국의 FDPR을 중국이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전 세계 메주 밸류체인에 중국의 사법권을 이식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조기업들은 이제 자석의 원료가 어느 광산에서 왔는지 DNA 검사하듯 추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슈들도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 이제는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린란드를 북극의 심장이자 제2의 중동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바로 탐브리즈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말 타당성 조사를 마친 이곳의 매장량은 2,820만 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요. 이 중에 채굴 가능한 경제적 매장량은 REO 기준 18만 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용 매장량의 1.5에서 2% 정도 되는 규모이고 특히 가치가 높은 중희귀토류 비중이 30% 수준으로 경제성이 높습니다.
이 광산의 가장 큰 장점은 방사능 함량이 극도로 낮다는 점입니다. 우라늄과 토륨 함량이 10에서 50 ppm 수준에 불과해 그린란드의 엄격한 우라늄 금지법 액트노 20 규정을 가볍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에는 세계 2위 규모의 광상으로 평가받던 크바네펠트 광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라늄 함량이 360 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개발사인 ETM, 에너지 트랜지션 메탈스 리미티드는 그린란드 정부를 상대로 수조 원대의 국제 중재 소송을 진행 중이죠. 미국이 이곳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공급망 독점을 깨트릴 가장 강력한 대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니라 2026년 이후 서방 공급망의 새로운 중추가 될 곳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혁신 기술은 바로 도시 광산입니다. 땅을 파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사용한 제품을 다시 쓰는 것이 훨씬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이죠. 2026년 제1세대 전기차들의 폐차가 본격화되면서 폐모터 속의 네오디뮴 자석을 회수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상용화되어 시장의 주목을 받는 기술은 수소 해체 공법입니다. 폐자석에 수소를 투입해 가루 형태로 부순 뒤 다시 성형해 새 자석으로 만드는 기술인데 에너지 소비가 기존 생산 대비 80% 이상 적습니다. 여기에 미생물을 활용한 바이오 리칭 기술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루콘 벡터 옥시단스 같은 박테리아가 만드는 유기산으로 희귀토류를 추출하는 이 공법은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기술력 하나로 자원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카드. 버려진 스마트폰 1만 대가 광산보다 더 가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유심히 보셔야 할 대목은 정부의 핵심 광물 확보 전략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프로젝트는 바로 새만금 핵심 광물 전용 비축 기지입니다. 2026년 완공을 앞둔 이곳은 우리 산업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희귀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 13종을 기존 54일분에서 100일분 이상으로 늘려 비축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100일일까요? 공급망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공장을 멈추지 않고 3개월 이상 버티면서 제3의 공급선을 찾거나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든타임을 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거대한 자원댐을 건설하는 것이죠.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3030 계획입니다. 첫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중국 등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춘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핵심 광물의 재활용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정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공급선 다변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매장량은 세계 2위지만 재련 기술이 부족한데 여기에 우리 기술을 심어 공동 재련소를 건설하는 방안은 중국의 재련 독점을 깨뜨릴 아주 영리한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해요.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포스코그룹과 고려양현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어요. 먼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시죠. 이들은 2025년 3월 미국 기반의 에너지 퓨얼즈와 손을 잡으며 넌 차이나 공급망의 선도주자로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테네시주의 대규모 연구자석 공장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죠. 이게 왜 역사적인 사건이냐? 미국 광산에서 캔 희귀토류를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서 자석으로 만들어 북미 완성차 업체에 바로 공급하는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된 그야말로 클린 밸류체인을 한국 기업이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2025년 9월에 발표한 리 엘레먼트와의 협력도 폐자석에서 희귀토류를 추출해 다시 자석으로 만드는 순환형 공급망의 정점이죠. 여기에 고려양현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재련 기술을 가진 고려양현은 미국 재활용 전문 기업 이그니오를 인수하며 도시 광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려양현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독자적인 친환경 습식 재련 공법을 통해 중국산 희귀토류의 더러운 생산 이미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캐는 것보다 깨끗하게 뽑아내는 게 진짜 실력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4편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나라가 취하고자 하는 생존 전략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공급망 다층화, 멀티 레이어링입니다. 단순히 중국산 비중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호주, 베트남, 중앙아시아를 잇는 독자적인 K 핵심 광물 벨트를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술 초격차, 테크 갭입니다. 희귀토류를 전혀 쓰지 않거나 획기적으로 줄이는 저희귀토류 자석 기술, 요즘 언급되는 질화철 자석 같은 기술이나 미생물을 활용한 정제 기술로 기술 우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셋째는 자원 선순환 체계, 서큘러 이코노미입니다. 캐내는 광산에서 재활용하는 광산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희귀토류라는 이 작은 입자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패권을 결정짓는지 여러분은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방송 정말 유익하셨나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호기심 해결사 지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도 인생도 언제나 just have fun.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도 더 멋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